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돌아오는 내내 약간 그런 상황들에 맞게 이 친구가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과 정서를 함께 고민하는 육아 전문가 김영아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육아 안녕하셨나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의 말 습관이라든지 지금 나쁜 말이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아이 웃기다고 하는 말들이 조금 어른들 귀에는 거슬린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캠핑을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또래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트램플린으로 향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한 1박 2일 정도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씻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아이는 그 트램플린에서 생활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아주 즐겁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래서 저 또한 아주 휴식을 잘 하고 왔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트램플린에는 연령이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오빠들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언니들도 있었고 저희 딸과 또래인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약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말 중에 제 귀에 거슬렸던 건 뭘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씨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5살 때에도 유치원을 처음 가기 시작했을 때 한두 번씩 그런 거를 듣기는 했지만 저 또한 가볍게 넘기기도 했고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돌아오는 내내 약간 그런 상황들에 맞게 이 친구가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씨였지만 엄마가 듣기에 부모님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했었으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아이를 봤을 때 저도 불안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유치원으로 갔었을 때 우리 아이가 또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의 언어를 따라 할까봐 그리고 그런 언어로서 비추어지는 모습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그래서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계속 버릇처럼 사용할까봐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확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을 굉장히 무섭게 벌하기도 했어요. 부모님들의 대응을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우선은 우리 친구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고민들은요. 유치원을 막 가기 시작한 시점이나 4세 후반, 5세 초반부터 보통은 시작은 하는데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쯤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발달 단계에서는 5세, 6세, 7세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딱 단편적으로 이때는 이러하다, 저때는 저러하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5세는요, 언어가 조금 더 확 폭발하는 시기이고 언어의 모방력이 조금 더 무분별하게 들어올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도 한 5세경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했으나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말 이 친구가 그런 화남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이처럼 그냥 무분별한 모방이 주를 이루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세 정도가 되면 아까 저희 딸이 한 것처럼 이 상황이라든지 이 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말을 쓰는구나가 인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유추했을 때에는 그 또래의 그 트램플린에서 놀았을 때 그 언니나 오빠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 친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있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되게 높아 보이고 이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언니 오빠들을 봤을 때 그런 감정들이
그 언어와 약간 결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씨 이거 내가 이걸 해볼게 라고 했었던 것들이 6살 친구들이 보기에는 저 오빠 되게 힘세 보이네, 저 오빠 되게 멋져 보이네, 되게 높아 보이네, 막 이런 감정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뭐 C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들이 나도 이 무리에서 놀려면 나도 이러한 언어로 나를 좀 강하게 아니면 나도 이런 말을 쓰면서 약간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야 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은 상황적으로도 맞고요. 자기의 뭔가의 표현의 수단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6살들은 아직은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집에서 또는 엄마 아빠 앞에서 가정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 딸처럼 바로 걸리는 거죠. 자기가 아무데나 그 이야기를 쓰다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딱 적발되고는 합니다. 7세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7세가 되면 이제 조금 상황 인식이 조금 더 되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나는 혼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학습된 경험으로 충분히 쌓였죠. 그래서 7세들은 말을 가려가면서 합니다. 물론 이거는 딱 그 7세 때는 이렇게 해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개의 그런 평균적인 7세들은 따로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무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여자애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여자애들은 엄마 아빠 안 보이는 데 가서 둘이서 속닥속닥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오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나와 내 친구가 나누는 말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들으면 그렇게 좋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인식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달 단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그에 따른 나의 대응, 부모의 대응도 한결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5세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네가 진짜 나쁜 말을 쓰는구나, 이놈 진짜 혼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친구가 무분별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6세 때에도 어디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런 말을 써?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친구가 지금 또래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유추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조금 더 부모님들이 이해도를 높이시면 그에 따른 아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과 단계의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은 크게 반응 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육아 스타일이 다 달라서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크게 반응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덤덤하게 반응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덤덤하게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은 좀 귀여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한두 번에 웃기고 귀엽다고 그거를 반응을 막 이러면서 웃어버린다거나 하면, 이런 부모의 반응들이 아이에게는 나의 이런 말들이 엄마가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재미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나쁜 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딱 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좀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의 맥락을 생각해 주시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 친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어떤 부분인데 이런 감정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읽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가 되지 않아서 아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친구랑 놀다가 뭔가 블록이 쓰러지거나 이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뭔가 아이씨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에는 아이의 마음을 상황과 함께 읽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아, 너가 친구랑 놀다가 이 블럭이 흐트러져서 정말 너무 속상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IC라고 표현을 하면 다른 친구가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거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속상한 마음과 지금 이 상황적인 맥락들을 조금 더 친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속상하게 들릴 수 있다. 로 매칭을 시켜주셔서 아이의 지금 이 반응들을 조금 무덤덤하게 받아주시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은 좀 짚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들은요, 또 나쁜 말은 제일 먼저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한두 번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짧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야기 하셨다고 해서 너 엄마가 정말 그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쓸 거야! 라고 꾸짖으시기보다는 엄마가 그때 얘기했지. 다른 친구가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 그리고 엄마도 속상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네가 이게 안 돼서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되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쁜 말 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부모님들의 고민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발달 그리고 정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나 또한 이해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